여기가 중학교 D 아니에요? 아, DIF가, 네네, DIF가 마지막 발표입니다. 네, 마지막 발표입니다. 장희수 앞으로 진행하시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사실 저희 개별화분과 선생님들이 워낙 스노우볼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셔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제가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7월에 아마 7, 8월인가요? 아마 여름에 했던 발표 내용이랑 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앞전에 거대한 단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저는 그냥 제가 1년 동안 난 이런 수업이 재밌어서 했다라는 수업 사례여가지고 조금 아까와는 다른 있었거든요. 네. 사실 저는 뭔가 지영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교사인데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를 애들한테 이거 너무 재밌지 않니?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내내 사실 책을 가지고서는 활동을 했었고 여행을 하듯이 약간 여기 재밌지, 이거 재밌지 이렇게 소개를 좀 하고 애들이 거기서 자기 표현을 조금 하는 거를 목표로 두고 수업을 했었는데 가장 최근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방학 직전에 이제 10일을 남겼을 때 중학교 1학년의 장점은 이제 끝까지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초성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축구장을 만들어서 축구 대회를 나가는 이야기를 같이 읽고 사실 이 아이들이 저랑 1년 내내 스토리북을 계속 읽었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표현하는 활동을 할 거야 라고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그룹으로 사실 제가 이제 일일이 해석을 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플래시카드 문장에다가 그 문장을 다 넣어놓고 그거를 듣고 모둠에서 다 같이 읽고 한 명이 해석을 하고 그걸 못하겠으면 그 친구가 도와줘 이걸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해서 같이 그룹 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표현은 이제 액트아웃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 이제 연기로 표현을 하는 게 애들이 표현을 함에 있어서 가장 저항력이 높은 그러니까 애들이 기획적이 일반에서 하고 싶지 않아 하는 표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할 수 있으면 어쨌든 애들이 자기 표현이 조금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애들이 좀 저항감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애들한테 메인 한계가 뭐였는지 5줄로 요약해봐. 그럼 지금부터 그 장면을 너네 가서 연기를 할 거야. 그래서 사진을 찍게 해서 구글 슬라이드에 사진을 넣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리턴 스토리라고 해서 교과서를 보지 않고 너가 맡은 장면을 영어로 이제 장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룹에서 서머리를 만들 거라고 이제 안내를 해서 읽고 표현하고 그거에 대해서 쓰기 활동을 하는 내용인데 잠깐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게 아이들이 쓴 문장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읽은 내용에서 이제 표현했던 내용이 이제 친구들이 뭘 만들기로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조금 무시하는 장면을 이제 그려낼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장을 만들었다. 이런 장면을 그린 거고 그 다음 장면이 조금 쇼킹하실 수도 있는데 We make soccer field and we hide and nail the wood pieces for the soccer field. 이게 지금 못질을 하는 장면이에요. 옷의 시점에서 보고 계신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학교 폭력이 아니고 이 친구가 공이에요. 그래서 Hard for our tournament. 그래서 이제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는 장면을 그리고 문장을 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회에 나가서 이겼다라고 했는데 여기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Will be the best soccer players like 손은 메시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는 전혀 교과서에 없는 문장이었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아마 초록 색깔 줄 썼던 부분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요약을 하면서 자기가 쓰고 싶어서 썼던 표현들인데 어쨌든 마지막 수업에서 이렇게 읽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저는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쓰고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좀 익숙해졌구나라는 점에서 좀 기뻤는데요. 이게 지금 아직 연기하는 장면이고 디벗을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그 장면을 애들이 이렇게 갤러리 먹고서는 수업에서 다루는 그것도 살펴봤어요. 이런 수업을 한 거를 이제 제가 개별화 문과에 있었으니까 나는 내가 좋아서 했지만 이게 개별화 수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고 연결을 해봤을 때 좀 개별화 수업이라는 거는 항상 시작이 사실 그 환경을 구성해주고 커리큘럼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사는 어쨌든
콘텐츠, 무엇을 가르칠지, 또 어떻게 가르칠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어떤 분위기를 만들지를 아이들의 준비도와 관심, 그리고 그 각각 개개인의 프로필에 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개별화 문과에 발가락만 닿는 건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아직도 좀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지만 이거를 다 어떻게 하지라는 부담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항상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허용적인 분위기 만들기, 그룹핑 하기인데 그걸 하는 게 항상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의 수업의 계획을 세울 때 일단 아이들은 최소한 영어 수업을 들어오는 게 힘들지 않게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 수업은 재밌는 수업이라는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아이들이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교사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수업을 하면서 종종 이 부분을 잊고 그치, 너가 그렇지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항상 이걸 좀 리마인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려는 걸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짰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제가 올해 그림책 수업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림책을 선택했던 이유는 사실 component, text, component, subjects라고 해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90%의 이제 아파트에서 오는 친구들과 10%의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격차가 조금 심하고 학원에서 이미 거의 문법으로 다 배우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시간이 아무리 제가 재밌는 활동을 해도 그 텍스트 자체가 너무 익숙해서 즐거울 것 같지 않아서, 차라리 애들이 아예 낯선 지문을 주게 되면 애들이 그 의미 파악하는 데 조금 중심을 두게 되면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그림책 그림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콘텐츠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수준별 학습지를 제공한다던가, 내용 파악하는 걸 조금 중심적으로 수업을 한다던가, 특히 다양한 방법으로 좀 자기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꼭 자기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서 꼭 반드시 내용과 그 수업에서 내가 목표했던 것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완성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 결과물은 그 그림책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해주면은 아이들이 자기 관심이나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학습지 제공은 사실 제가 이제 개별화해서 좀 잘못 이해를 하고 항상 좀 제공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어쨌든 모두 끝내는 걸 목표로, 근데 조금 더 잘하는 애들은 더 할 수 있도록 하게 과제를 조금 상세하게 나눠서 더 줬던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협력 강사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어쨌든 아이들이 모두 도전하게까지는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1년 동안 애들과 같이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 그리고 여기 사이에 이제 교과서에 있었던 설명문을 읽었던 내용도 있지만, 그림책 수업만 이제 듣고 봤을 때 이제 타겟 랭귀지가 어쨌든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문법을 설명하진 않았고요. 활동을 할 때는 그냥 읽는 걸 중심으로 하고, 리딩이 다 끝났을 때 이제 문법 수업을 할 때 이런 걸 읽었었지 라고 설명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더는 이제 원더 맵을 만드는 것, 라이팅과 스피킹을 통해서 만드는 게 목표였고, 이 책을 읽고는 시를 한 편 쓰는 것, 그리고 책을 읽고는 자기의 스토리를 쓰는 것, 그리고 아까 보셨던 연기 네컷 요약하는 글쓰기를 만드는 게 마지막 목표였는데, 하나하나 조금 보면은 내용적으로 스트레티지를 좀 가르치고 싶었고, 사실 리딩 얼라우드를 거의 1년 내내 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애들 중에서도 아직도 그 알파벳 이제 프로나운시에이션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쨌든 서린에서 읽는 게 1학년 수준에서는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 원더 책을 할 때는 목표가 사실 아이들이 문장을 하나라도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해서 했던 활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PT를 확인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이들한테 줬던 수준별 학습지인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힘력 강사님과 저희 학교에 튜터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되게 상세한 수준별 학습지를 조금 만들어주세요. 이걸 아마 제가 하라고 했다고 하면은 매번 매 수업에 이렇게 제공하라고 했다고 하면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제 발음을 못하는 친구를 위한 학습지,
발음을 못하지만 단어 뜻을 조금 아는 친구를 위한 학습지, 발음을 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한 학습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딩 얼러드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금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 아이들이 입학해서 한 달 후에 이제 적었던 한 개의 문장 쓰기였는데, 이제 그 원더라는 내용 자체가 이제 그 원더 책을 거의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내용을 생각하겠지만, 그 그림책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가 나는 내가 얼디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내가 되게 슬퍼, 내가 슬플 때 이런 행동을 해 라는 내용으로 그림책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게 너네가 하는 얼디너리한 게 어떤 활동들이 있어? 를 물었고, 누군가가 너네를 슬프게 했을 때 너네는 무엇을 하니? 라고 물었어요. 근데 한 가지 여담으로 제가 이걸 시켰을 때 저희 반에 어떤 친구가 여기다가 I hit the bruise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멍을 때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어를 잘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지만, 제가 처음에 그걸 영어로 봤을 때 전혀 멍 때리다라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정말 얘를 어떻게 상상을 할지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상상해야 되지? 약간 옥상에 올라가서 스스로 자해를 한다니 너무 소리를 생각이 나는데, 생각보다 어쨌든 그렇게 다양하게 애들이 조금 자기만의 해결책을 좀 썼었고요. 이걸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일부러 원을 만든 다음에 제 핸드폰을 지금부터 녹음할 거야 이러면서 녹음을 시켰어요. 녹음을 시킬 때 일부러 한 번 정도는 지금 자동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할 거야 알지? 너무 시켰으면 다시 연습해 다시 할 거야 해서 한 번에 원테이프로 녹음을 하는 거를 시켜서 이제 아이들이 우리만의 원더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올디너리한 게 이런 게 있어 애들이 자기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근데 가끔 내가 슬플 때도 있는데 슬플 때 나는 이런 행동을 해 라고 녹음을 해서 파일을 만들었고, 그 파일을 이 원더 지도에 붙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더 지도는 일부러 제가 이 결과물을 내려고 애들한테 좋아하는 색깔, 싫어하는 색깔을 고르라고 한 다음에 그 모습 자체도 너니까 그거 가지고 너를 한번 표현해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으로 칠해서 만든 자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자기가 잘라서 붙이는 것도 마음대로 붙이라고 했더니 보시면 여기 얼굴이 없는 애가 있고 뒤집어 있는 애가 있고 피터팬 같은 애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스스로 자기 표현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도 있었고, 원더 자체가 약간 인성교육적인 측면, 그리고 약간 나를 사랑하자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에 조금 중점을 두고 수업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붙여서 모두에게 전시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결국 각 반에 전시만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This Beautiful Day는 사실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제가 아까 남예진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설렜는데, 제가 영어 영문학과를 나와서 사실 문학 수업을 들었던 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언젠가 도사가 되면 반드시 문학 수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애들은 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던 교과서였습니다. 사실 이게 ING 콤은 아니었는데 이것도 저희 튜터 선생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 내용을 다 번안해주셨어요. 바꿔주셨어요. 학습을 해주셔서 애들한테 읽힐 수가 있었고, 첫날은 이제 이 내용을 보고 레이니 데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은지 애들이랑 상상을 하고 시를 쓰는 활동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월드 헌트를 한 다음에 같이 읽고 직소 리딩을 시켰어요. 그 전에는 애들 해석을 다 시켰더니 굳이 이거를 문장을 다 해석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각자 부분만 직소 리딩을 해서 서로 협업을 할 수 있게 했고, 마지막에 이 티켓토는 개별화 그 문과공연에 갔을 때 아이들에게 어쨌든 과제는 주어져 있는데 마치 너에게 선택권을 준다 라는 느낌을 주는 개별화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해서 적용을 해봤었는데, 보여드리면 이게 아이들이 썼던 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만 읽어드리면 Clouds flying, rain singing, thunder angry, umbrella scary, a boy running, sky closing, birds dancing, a dog shaking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애들한테 같이 읽고, 지금 이 비가 이슬비인 것 같아, 아니면 천둥이 치는 것 같아, 태풍인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하고 같이 상상을 조금 해봤고요. 일부러 사실 이 활동을 할 때는 모든 활동을 해서 애들이 문장을 하나씩만 쓰게 했어요. 돌아가면서 한 2줄 정도 쓴 것 같고, 일부러 의미에 중심적으로 둬서 조금 상상하면서 쓰고 싶은 표현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angry랑 scary 같은 거는 조금 애들 그 러닝도 보시면 N이 하나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하나도 피드백을 그날 주지는 않았고,
애들 뭐 상상하는 정도로만 일단 썼고요. 그랬던 이유는 사실 앵그리라고 했을 때 under 앵그리이 문법적으로 너무 잘못됐는데 문학적으로 봤을 때 저는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문학적 허용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멋있다 이런 칭찬을 했고 이걸 아는 친구들 나중에 추후에 문법 수업할 때 제가 다시 이걸 가지고 와서 형용사가 안 된다는 걸 설명한 다음에 그럼 여기서 안 되는 걸 골라봐 해서 애들이 골랐고 일부러 비동사도 뺐던 이유가 나중에 문법 수업할 때 자 그럼 이제부터 비동사를 넣도록 하겠으니 자 비동사를 넣어봐 하는 용도의 수업 자료를 조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딩 활동이 끝나고 나서 애들한테 자 표현할 수 있는 걸 선택해봐 이제 한 개의 빙고를 완성할 거야 이제 사인을 받아야 돼 라고 했는데 의도했던 대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건 동사 ing 3개를 골라서 몸으로 표현하는 거라서 제 앞에 와가지고 춤추고 날아다니고 네,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해줬고요. 근데 ing 자체에 그런 의미가 사실 있어서 이걸 제가 좀 많이 의도를 했던 부분이었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은 친구도 있고 문장으로 쓰는 게 좋은 친구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동사 10개를 쓰고 뜻을 쓰는 것만 할 수 있는 친구도 있어서 마치 사실 제가 선택했지만 너가 선택했다는 주도성을 주는 것처럼 선택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하고요. 이게 아이들이 표현했던 내용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레이는 것은 사인시고요. 윌소잉에 대한 애들이 그렸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I spy fly guy라고 남자애가 이제 펫 플라이를 기르는 내용이 있는데 이 플라이가 이제 도망을 가서 그 친구를 찾으러 떠나는 모험 얘기가 담겨있는 이 리딩을 하게 되었어요. 이걸 했던 이유는 저랑 같이 수업 짝꿍 친구를 수업 친구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연구 수업을 오고 이 그림책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같이 짜게 되었던 것 같고요. 보시면 올인원 월크시트라고 해서 이게 세울 수 있게 되어 있는 학습지인데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날에는 저를 다 적고 나면 초록색깔 부분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깔 부분을 보면서 일부러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브 무비 속에다가 과거 시절 다 숨겨놓은 다음에 모둠에서 찾아라. 몇 개 찾는지 찾아봐라. 25개가 있다는데 잘 못 찾아요. 그러면 다시 영상을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찾게 하고 월드아웃 하고 하면서 조금 어쨌든 리딩을 하기 위해서 셋업을 조금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습지가 이렇게 두 장이 있었는데 이걸 제가 펼치면 안에 주황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스로 속도로 읽으라고 마침 이 책이 QR코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핸드폰 QR로 찍어서 읽고 스스로 여기에 컴프레션 체크를 쓰는데 그때 이제 한글도 괜찮고 영어도 괜찮은데 English is better 해가지고 애들한테 영어를 꼭 쓰라고 했고 좀 잘하는데 한국어를 쓰는 애 있으면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가서 자 영어를 써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 이 과에서 이제 문법이 자기의 소감을 표현하는 거라서 소감을 표현하는 부분도 넣어놨고 그래도 빨리 끝나는 친구들의 경우는 챌린지업이라고 해서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딥 퀘션들을 줘서 애들이 조금 여기 자기 생각을 쓰면은 선생님이 보너스를 주겠다 나중에 세특에 적어주겠다 한번 써봐라 라고 챌린지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걸 다 읽고 나서 다시 뒤집으면 이렇게 보라색깔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somebody did what so then 이라고 해서 누가 무엇을 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고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그 스토리를 되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랑 다 읽고 나서 여기 한 줄 요약을 한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도 우리의 스토리를 이렇게 한 줄로 써볼 건데 강아지만 고양이는 안 돼. 그랬더니 이제 카피바라 데리야끼 하더니 갑자기 전복을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네, 전복을 키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눠진 다음에 그룹별로 같은 동물이지만 다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거 쓸 거니까 찌미니까 못 써.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한 다음에 일단 시작은 한 줄씩 썼어요. 누가 무엇을 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결했고 그렇게 됐어. 라고 일단 요거를 약간 스크랩보드처럼 애들이 쓰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사실 애들한테 낭독은 홈워크로 내줘가지고 한 애들만 이제 큐어로 인쇄를 해서 붙여줬습니다. 애들이 글을 실제적으로 쓴 부분은 요거였어요. 그래서 이 글이 저는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 I had a pet turtle. I named it Nirimbo. And I played running game. A Nirimbo failed to cross the finish line. So I sprayed water so that turtle can run faster. 그래서 물을 뿌려서
얘가 빨리 달릴 수 있게 해줘가지고 cross finish line 했다라는 이야기고 여기 바퀴벌레를 키우는 내용인데 잘못 여기 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난 친구들의 경우에는 뭐 대사랄지 조금 상황 설명을 더 정확하게 하게 한다지 해서 완성도를 좀 높이는 걸 독려를 했었고요. 마이너한 에러는 여기서 잡지 않았고 그냥 동사 과거형 쓰는 정도 보고 애들이랑 이거의 중요한 건 크리에이티비티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 학습지가 저 학습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도를 썼고 이걸 나중에 전시를 해서 애들한테 진짜로 너의 독자들이 있어 라고 해서 알려줌으로써 이걸 글을 쓰게 했더니 애들이 조금 더 열심히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1초가 나왔네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올해 했던 수업인데 사실 한마디만 더 해도 되나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개별화에 대한 책을 읽다가 그 개별화라는 게 수준별로 다른 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모두 다른 단계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는 내용을 읽었어요. 그걸 읽고 나니까 제가 항상 개별화 분과에 들어가 있으면서 항상 수업이 획일적인 것 같고 애들한테 똑같은 과제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개별화가 맞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쨌든 다 다른 단계에 있고 자기 표현을 하게 하고 좀 수용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거기서 배울 점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개별화를 마주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려까지 개별화부가 진짜 스스로도 저렇게 잘 성장하는 저희 모여서 막 그런 떠들기 많이 떠들었는데 인사전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저도 처음에 개별화 사실 이제 공부할 때 이게 과연 계속 물음표를 하면서 이거 가능한 거야 우리나라 현실에 이거 내가 이거 너무 선생님 교사 갈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1년 공부하면서 딱 이 마음이 너무 들면서 이거는 마음과 철학과 그죠? 내 렌즈의 무조건 교사에 그걸 아이들이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시작이구나. 시작이자 사실 그게 거의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다 다르고 아이들은 다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진짜 취향이 있고 흥미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아까 아름다운 실패 이 아침에 얘기해 주셨던 우리 이재현 선생님 말씀 중에 보면 경쟁 있잖아요. 경쟁 저한테 며칠 전에 경쟁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준비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경쟁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 다 다른데 나와 이재현 선생님이 무슨 경쟁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 우리 다른 사람인데 이모 경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다르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근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또. 우리는 다 다른데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올해 또 시도해 보시면 좋겠네요. 모든 선생님들께서. 네,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대단한 국가발표 1년 동안 이제 노력하시고 진짜 여러 같은 박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과장님들께서 되게 내가 또 분과장 왜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게 막 느껴졌거든요. 이제 분과장님들께서 정말 상상 그 이상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죠? 이렇게 잘 이끌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또 예친소 수업 속에 이제 해야 되는데